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은 기대하고 기대했던 대한민국의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가 열리는 날입니다. 12구 참사로 예년 같은 대규모 길거리 응원전은 없지만 시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잠시 후 10시부터 시작될 우루과이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정근 기자, 월드컵 응원전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대인 야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원하는 이벤트가 열리고 있는데요. 대학 치어리더 팀의 공연과 오늘 경기의 승무패를 맞추는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열리는 잠시 뒤 10시부터는 시장 안에 마련된 별별 상상정원에서 소규모 응원전도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 조대훈 술집에서 이제 술 먹으면서 TV 보면서 응원하려고 하는데 저희 한국팀이 무조건 이기지 않을까. 맞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첫 경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예년과 달리 대규모 길거리 응원전은 볼 수 없습니다. 12구 참사를 계기로 군중이 많이 모이는 행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단체 거리 응원 계획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삼삼오오 모여 승리를 기원하는 실내 응원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가까운 지인 동료와 편하게 경기를 즐기기 위해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실내 공간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데요. 식당과 술집들도 단체 예약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예약이 이미 끝난 곳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월드컵으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좋아지고 상권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 업소는 이제 대형 스크린이 있고 그래서 단체 응원을 하기 위해서 오늘 예약도 많이 있고 28일 가나와의 2차전과 다음 달 3일 열리는 포르투갈과의 3차전도 대규모 길거리 응원전은 없을 예정이어서 이번 월드컵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안전운임제 제도화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라 광주 전남 조합원들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수출 기업들과 관계기관들은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근무에 나섰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전남 화물차 노동자들이 깃발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역 화물연대 3,500명 조합원들은 운송을 멈추고 본격적인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화물 노동자의 명령이다. 일몰제를 폐지하라.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는 이번 파업은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화물차 노동자들의 과속 운행이나 과로를 막겠다며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는 일몰제로 도입돼 한 달 뒤면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자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겠다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안전운임제의 일몰 연장 등을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고 하지만 화물연대는 일몰제 3년 연장이라는 정부 대책에도 파업을 강행했습니다. 노동자 안전을 위해 일몰제가 아니라 이참에 안전운임제를 확고하게 제도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3년 연장을 하더라도 하주들이 건당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데 일몰제로 하면은 안 지켜버립니다. 버텨버리는 거죠. 정부와 화물연대가 접점 없이 대립하는 사이 물류 대란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기아차 광주공장,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그리고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 수출입 관문인 광양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광양항 인근에 3개소에 지금 저희가 한 36,000 TEU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장시장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 트레일러를 2대를 지금 비상수송 지원 차량으로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정부와 화물연대 입장차가 워낙 커서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 남구청 레슬링팀의 운영 문제가 드러났지만 해당 공무원에 대해 적절한 징계는 없었다는 내용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MBC는 남구를 포함해 광주 5개 구청에 지난 3년 동안 자체 감사 결과를 들여다봤습니다. 이 기간 무려 1,530여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징계 요구는 4건에 불과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남구 레슬링팀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취재진 지적에
당시 구청 직원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본인 날이 넘는 계약 체결은 상식에 반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당연히 도장을 본인이 찍지 않았을까요? 결국 계약서 무단 날인이 사실로 밝혀졌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공무원은 징계가 아닌 훈계, 주의 조치됐는데 전직 선수는 이 때문에 계약 기간이 얼마인지도 자신이 얼마를 받는지도 모른 채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솔직히 2년 계약인지도 몰라가지고 몇 년 계약이고 연봉은 뭐고 이걸로 뭐 계약서 도장 찍고 오겠다 이런 소리도 안 했거든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에 남구는 훈계와 주의로 공무원에게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지난 3년 동안 남구를 포함해 광주 5개 구청에서 이루어진 자체 감사 결과를 전수조사해봤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자치구가 소속 부서와 하위 기관 등을 58차례 감사해 문제를 적발한 건 1,530여 건. 하지만 이 가운데 징계가 요구된 건 남구 레슬링팀 감독 코치 등 공무직 2명에 대한 1건과 광산구가 출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을 특정 감사해 채용 불공정 사례가 드러난 3건에 불과했습니다. 서구에서는 공무원이 출장을 허위로 신고해 수당을 받아간 13명이 한꺼번에 적발되고 광산구에선 전문 건설업자도 아닌 업체와 수천만 원대 계약을 맺은 것이 2번이나 확인됐지만 주의를 주는 데만 그쳤습니다. 즉, 다음부터는 잘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 적발 사례들도 있어요. 그런 거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이것은 저희 감사관들의 재량이에요. 한편 같은 기간 전라남도 감사 결과를 들여다본 결과 시군과 하위 기관을 자체 감사해 1,400여 건을 지적했고 이 가운데 36건을 징계 요구해 광주와 대비됐습니다. 감사를 맡은 전라남도 관계자는 적극적 행정으로 인한 오류는 참작하되 불공정 계약이나 세금 낭비에 대해선 봐주지 않고 엄중히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시민단체가 전남 일신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일신방직 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는 광주시 사전협상 전제 조건의 핵심인 공장 건축물 보존과 도시계획 변경 기본 방향을 고려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복합 쇼핑몰과 특급 호텔이 전부인 양 접근하는 광주시의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가 특별회계기금을 이자가 낮은 공공예금에 예치해 연간 수십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예산결산특위에 따르면 광주시가 14개 특별회계 가운데 10개 자금 8,300억 원을 이자율이 정기예금 등에 비해 1에서 2% 낮은 공공예금, 즉 보통예금에 유치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율 차이에 따른 손실액이 연간 6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지적됐는데 광주시는 각종 기금 관리가 각 부서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았다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에 맞섰다 가혹행위를 당한 1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3부 임태혁 부장판사는 5.18 국가폭력 피해자 136명이 정신적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이 각각 청구한 금액의 4%에서 100%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에 의한 불법 행위의 중대성, 인권 침해 재발 방지의 필요성, 또 42년 동안 배상이 지연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의도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400억여 원에 이르는 금액을 대신 갚도록 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지난 2019년부터 서울, 인천 등 빌라에서 208건의 임대차 계약을 맺어 이익을 나눠 갖고는 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480억여 원을 대신 갚도록 한 혐의로 주범 1명을 구속하고 공범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본도 없이 계약을 맺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 제도를 악용했는데 수사는 공사 측의 고발장 접수로 시작됐습니다. 광주시가 최근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해 맞춤형 개량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 접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접종은 사전 예약 없이 당일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기관 요일제를 폐지하는 등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 광주시는 전문가 권고에 따라 추가 접종 간격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등 많은 시민이 개량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기준도 변경했습니다. 여수와 목포 지역의 택시 부재 운행이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훈령인 택시제도 운영 기준에 관한 업무 처리 요령을 개정하고 전남 지역에서는 어제자로 여수시와 목포시의 택시 부재 운행을 전면 해제했습니다. 도는 이번 부재 해제로 출퇴근 시간 등 일부 시간대에 발생했던 택시 승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고 추가로 순천시를 포함한 나주시와 완도군, 해남군의 택시 부재 운행 해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흑두루미 개체수가 지난 20년 동안 4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의 흑두루미 개체수는 21일 기준 9,800여 마리로 늘었습니다.